아니 우리가 올릴 거야. 원래 최저를 찍어야 다시 올라가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급 조절의 실패입니다. 초반 스킷과 연결되며 시작되는 첫 번째 곡으로 확실하게 인상을 주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뒤이어 두 번째 스킷까지 강렬한 사운드에 들일 레이지 계열의 곡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그가 쉽게 피로해지는 단점이 생겼죠. 게다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곡들이 이어지면서 중반부부터는 집중이 흐트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컨셉의 장르였다면 달라질 평가였던 만큼 차라리 초반의 기세를 쭉 유지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alright yeah 저 여시보다 지금 여자 alright yeah 연애보다 다행치기 alright yeah goddamn she gon' hate day 3년 사업하다 바로 제기 yeah 좀 날았던 참새들이 계기네 이건 내 인생 겨우 몰입하다 보면 Number one 이 자리는 너무 좋아 Fake motherfuckers 잘 정말 몰라 어젯밤 깡마른 애랑 좀 놀아 작으면 좋지만 다쳐서 나설까 미리 이래 맘이 편히 like sushi 무례할 수밖에 난 씬의 중심 한 세기에 한 명이 이 몸 안에서 나타나 그대 입만 나이 말할 때 눈 깜빡하나 봐봐 제발 두 번째는 불친절한 접근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곡의 영어가 너무 많아요. 애초에 저는 한영원용의 부정적인 입장도 아니고 메시지의 유기적인 전달과 전략으로 이용한다면 어디까지나 아티스트 취향의 영역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가사 전체를 영어로 채우는 건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스윙스의 팬들은 절대 다수가 한국인인 만큼 영어 가사를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가 랩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듣는 바로 와닿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가사를 해석했을 때 전해지는 메시지도 숨겨진 뜻이나 반전 요소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닌지라 결국에는 자기 과시용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죠. 이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익숙한 걸 넘어 질릴 정도인 자기 과시지만 어떻게 보면 없을 때 섭섭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제가 이 앨범을 가장 크게 저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상기한 단점들이 있긴 해도 스윙스가 이 앨범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심경과 메시지는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주변의 평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겠다.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변해가는 나의 심정 때문에 내적 갈등 중이지만 그래도 내 고집을 꺾지 않겠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스킷을 포함한 총 17개의 트랙을 살펴보자면 2번부터 10번 트랙까지는 강렬한 드릴 레이지 계열 위주로 밀고 나가며 그의 강점이자 단점인 자기 과시를 보여주었고 11번 트랙과 14번 트랙까지는 비교적 감미로운 대중적인 노래들로 마치 자신도 이제는 변했다는 것을 암시하며 마지막 트랙으로 자신의 힘든 심정을 고백하면서도 스스로를 아직 놓지 않았다는 서사의 결말을 깔끔하고 시원하게 마무리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15번 트랙입니다. 저는 이 곡이 앨범에 들어가서 제 해석을 방해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곡은 13년에 발매된 스윙스의 두 번째 믹스테이프의 수록곡을 24년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하여 만든 것으로 힙합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스윙스를 가장 잘 알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9버전과 10버전 모두 퀄리티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스윙스 본인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 곡을 굉장히 아끼고 애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록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해도 옛날 곡을 가사 한 줄의 수정도 없이 그저 새로 불러서 수록된 것을 들은 저는 스윙스가 아직도 과거의 영광 속에서 계속 갇혀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증명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그의 포부와 완전히 상충되는 역할을 하고 말았죠. 하다못해 후건 그대로 쓰더라도 가사를 새롭게 개사해서 불렀더라면 마지막 스킷에서 밝혔던 점점 변하고 있는 주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차라리 이 곡에 담을 수 있었다면 훨씬 설득력 있는 서사로 다가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입니다. 저는 원래 웬만하면 쓴소리 잘 못하는 편이고 앨범을 만드는 누구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다 보니 평가를 할 땐 칭찬 위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의 앨범이 될 거라는 후원장담을 했다면 과감하게 비판을 해야겠지요.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앨범만 지금 5번째 전체적으로 돌려듣고 있는데 들을수록 느꼈던 문제점만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호평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먼저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이죠. 앨범 전체 프로듀싱을 맡은 오카시갱 특유의 진한 베이스, 간결하면서도 꽉 찬 멜로디와 드럼 사운드가 스윙스의 스타일과 괜찮은 조합을 이루었고 곡 구성을 통해 스윙스가 다시 한번 그의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그럼에도 내적으로 자신의 길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등 메시지적인 부분도 스킷을 적극 활용하며 나름 전달력을 갖춘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스윙스의 현란한 랩 실력도 뭐라 더 칭찬할 필요 없이 깔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스윙스는
스윙스는 17년간 커리어를 이어온 베테랑 래퍼이자 대규모 힙합 레이블의 사장인 만큼 팬들과 리스너들에겐 당연한 퀄리티라는 것이죠. 오히려 올해의 앨범을 자처하며 힙합씬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포부로 이리저리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기대치가 높아지면 높았지 낮아지지 않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악재로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적잖게 실망하고 말았죠. 물론 이외에 탐구할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고쇼 전문 래퍼로 소문난 양홍원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본인의 실력을 여지없이 뽐내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그가 참여한 이 트랙 하나가 이 앨범 전체를 뒤져말겼다는 반응이었죠. 제 개인적으로 양홍원의 스타일을 부러워하긴 해도 이건 진짜 멋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 뜨겁게 화제가 되었던 스윙스와 CK의 디스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인생은 시다 똑같은 검정색 선글라스 고한 적으로 가는 음악만큼이나 구린 패션 Fuck the train, fuck the label 나 조까 너가 뱉는 랩처럼 난 아직 자면서도 뱉어 근데 넌 껌부터 뱉어. 올해 상반기에 발매 예정에 있는 다운의 1집 앨범에 CK의 피처링이 들어있다면 과연 그가 어떤 대응을 할지 기대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CK가 스윙스를 처음으로 디스한 해당 곡 앨범 전체에 참여했던 스트릿 베이비가 이 곡에도 함께 피처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총평하겠습니다. 저는 스윙스가 이 앨범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윙스가 랩을 못했고 소리가 구리고 이 앨범이 졸작이고 망작이라는 건 절대 아니죠. 사운드적으로 훌륭하지만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작업물이 없다는 점,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에 충실하지만 그걸 뒤집을 만한 새로운 느낌을 주지 못했다는 점,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지만 설득력 있는 서사와 메시지 전달에 실패했다는 점, 결국 여러 면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스윙스가 뭔가 변화를 시도했다기보단 스윙스 그 자체만을 보여준 병작 수준에 머무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스윙스 본인도 여러 문제점을 의식한 건지 디럭스 버전과 새로운 앨범 준비 소식을 알렸죠. 솔직히 스윙스가 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면 증명하고 싶다는 집착부터 버려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